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우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이르면 오늘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3명 모두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고 오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모두 안고 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있는 총리 인준 또 검찰총장 청문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런데요. 오늘 있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인방 임명 철회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딸 부부의 라임 특혜 의혹을 같이 언급해 3인방에 대한 처리와 국무총리 인준을 연계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 낭만이야, 임명 강행이냐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등이 문제가 된 임혜숙 후보자나 도자기 불법 반입 판매가 불거진 박준영 후보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여당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에 견조 큰 문제는 아니란 의견도 있지만 4.7 재보선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 민심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열리는 연설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후에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정면 돌파 입장을 조금 더 고수한다면 여당이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내지 않고 청와대가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는 식으로 3인방 거취 처리가 20일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모두 기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결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이 기소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위원은 모두 15명으로 추첨을 통해 정해진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은 수원지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하는 것이 적절할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하게 됩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 부장을 지낼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세우자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수사팀은 심의위의 권고 의견을 참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 심의위의 권고와 관계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모두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 시간을 끌기 위함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기소를 밀어붙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새 검찰총장 인선 전에 기소되는 걸 막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 현직 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새 총장 취임 전에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서면 조사를 받은 데다 취임 후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되면 외압 논란으로 비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1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77명이 적습니다. 이틀 전 하루 감염자 수가 700명을 넘어섰다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역시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어버이날이 끼어 있었고 가족 모임 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반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수산시장. 어버이날이 낀 주말이지만 평소보다 사람이 적습니다. 많이 줄었죠. 꿀에 때문에 그러고 수산시장이 어쩌네 하니까 더 사람이 더 안 오고.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 편인데 평소만큼 그렇게 많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있고 코로나 와중에 사실 한산해서 쇼핑하기는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상인분들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하네요. 이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점원이 지난달 말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모두 20명입니다. 시장 상인과 점원만 놓고 보면 지난 5일 8명 이후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지만 시장의 타격은 직접적입니다. 없는 거예요. 어제도 주말에도 거의 이렇게 손님이 없었어요. 평상시에 손님이 많은데 이건 어딨어요. 어제 전국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4명 나왔습니다. 그제보다 137명 줄면서 하루 만에 500명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가라앉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줄어든 것에 영향이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교회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15명, 전남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11명이 확진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전국 4만 4천여 개 시설을 점검했는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3,2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기념일들도 걱정입니다. 다가오는 석가탄신일, 라마단 등 주요 종교 행사에 있어 종교인들께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2차례에 걸쳐 인도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 376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인도발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인권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인도에 사는 우리 교민 등 376명이 지난주 2차례에 나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가운데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첸나이에서 출발한 172명 중에 2명이 지난 7일 벵갈루루에서 입국한 교민과 외국인 등 204명 중에 9명이 확진됐고 1명은 미결정 상태입니다. 음성이 확인된 나머지 364명은 일주일간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이후 일주일은 자택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합니다. 어제는 인도 뉴델리 주재 한국기업 관계자 164명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도 현지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40만 3,700여 명으로 나흘 연속 4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수도 뉴델리는 봉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인도발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으로서 인권이나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워낙 없고 인도발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4일 격리를 의무화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편 인도 현지에서는 한의회를 중심으로 교민 중에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국내로 이송해 치료하기 위해서 특별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이 넘쳐나지만 접종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비상입니다.
하루 평균 접종 횟수가 이달 들어 4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의 고비를 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접종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미국이 코로나 대유행의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we are turning the corner. We now have, as of this morning, 58%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또 미국 전체 인구의 44%가량은 접종을 끝냈습니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이 수치를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성인 최소 1회 접종률도 70%까지 높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접종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접종 횟수는 198만 회로 200만 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초 이후 2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중순 340만 회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0%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We've got to make sure that we get the overwhelming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vaccinated. When that happens, the virus doesn't really have any place to go. 보건당국은 접종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 12살에서 15살까지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백신을 정식 승인하는 절차도 시작됩니다. 긴급 사용 승인 상태라는 점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든 늘리려는 미국이 자국 상황만 너무 보지 말고 국제사회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하면서 이 백신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여기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풀면 품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백신 수출 규제를 푸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미국에선 약품 제조 특허가 20년간 보호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허를 가진 기업은 독점적으로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백신의 지재권 보호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등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백신이 세계에 공급되어야 한다는 여론 때문입니다. EU는 반발했습니다. 백신 생산에는 원재료, 기술 등 필요한 것이 많은데 특허권만 풀게 된다면 품질이 통제되지 않아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이 국내에 쌓아둔 백신을 더 수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P waiver will not solve the problems. First of all, vaccine sharing. Secondly, export of vaccines that are being produced. JTBC 여도현입니다.